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 운전자 측은 기존의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며 과실로 인한 사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 60대 차모 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신발에 엑셀 자국 남아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차 씨 측은 법정에서도 기존의 급발진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가속이 됐고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과실로 인한 사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차 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사상 혐의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 다른 죄를 합쳐도 최대 7년 6개월입니다. 피해자 측은 차 씨에게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인데 3명이 죽었든 10명이 죽었든 피해자가 몇 명인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형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해요.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사고 차량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살던 전 부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도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3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하면 113살이 되는데 법원은 나이를 감안해도 장기 수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파트 경비원. 뒤로는 날카로운 흉기를 든 남성이 유유히 지나갑니다. 경비원에 중상을 입힌 건 다름 아닌 아파트 주민 70대 A씨. 6시간 만에 붙잡힌 A씨의 집에서는 이혼했지만 함께 살고 있던 전 부인 6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선 A씨. 법원은 A씨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두려워하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며 고령인 나이를 감안해도 장기간 수감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5살인 A씨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할 경우 112살이 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전 부인과 경비원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한다고 망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과거 형사처벌로 수감된 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정폭력 등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에서 난동을 부린 뒤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되자 담당 경찰들에게 경찰서장과 친분이 깊은 척하며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은행 업무를 보던 한 남성이 손에 있던 돌을 집어던집니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화분을 사정없이 부수기도 합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50대 남성 A씨. 은행 측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A씨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A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숙박업소. 뒤를 쫓은 경찰이 검거하려 하자 A씨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실랑이 끝에 체포된 A씨는 많은 관객을 모은 흥행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으시냐? 내가 앞에요. 내가 있으면 남성들 사이에
누군지 알아. 실제 A씨는 해당 경찰서 서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냥 본 영화의 내용을 읊으면서 경찰력을 조금 이제 우습게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려간 거라서 들어줄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고,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련된 여러 업체들을 한데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나라가 만든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불법으로 입주해 다단계 영업 등을 하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출판업 등 지식 기반 산업체들의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던 한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모아 이를 구입하도록 집합 교육을 하다 당국에 지난 3월 적발됐습니다. 알고 보니 입주 당시 산업단지공단의 신고는커녕 허가조차 받지 않아 입주일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단지에 있던 또 다른 업체는 자사 플랫폼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면 소비연금을 적립해준다고 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모두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뿐 실질적인 형태는 이른바 다단계 업체인 겁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찰의 합동단속으로 다단계 불법 영업이나 무단으로 입주했다 이곳에서 적발된 업체는 모두 20곳. 입주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세제 지원이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위장하다 보니 처음부터 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입주 지원이 필요한 실제 산업단지 취지에 맞는 업체들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이 적발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20개 업체 가운데 16개 업체를 대상으론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